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가족 돌봄 청년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통합위원회 최인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최인하 보입니다. 의원님, 네. 최인하 의원님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카메라 기기에 이상이 생겨서 카메라를 켜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통합위원회 서기 최인화 의원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가족 돌봄법 제정안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순서는 안건 소개 및 해당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 아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가족 돌봄 청년은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가족 돌봄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의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국가에서 법적 정의 및 법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가족 돌봄법을 제정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해외에서는 보통 가족 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을 일컬어 영케어러라고 분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케어러는 가족 돌봄 청년들을 말합니다. 국가별 영케어러 및 연령 인구 대비 비율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5%에서 8%, 즉 18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 미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 가족 돌봄 청년의 가족 돌봄 청년의 지원이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 호주입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이 표에서 핵심 부분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은 장애, 신체 정신질환,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를 정의하였고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내 영케어러 정의, 권리, 지원, 발굴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호주는 장애, 신체, 정신질환, 약물 등 문제의 가족, 친척, 지인을 돌보는 25세 이하를 정의하고 관련 법령으로는 케어업 안정법 내 영케어러 권리 지원을 중심으로 한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가족 돌봄 청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가족 돌봄 청년들은 생계비 문제, 학업 성취, 미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 청년들이 생계 책임으로 인해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영케어러를 위한 제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지원제도가 있긴 하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롭고 영케어러라는 것이 지원 범위 안에 없습니다. 또한 복지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되어 있어 절차가 까다로우며 안내도 많이 받아야 할 수 있고
지원받는 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제1조 목적으로 이 법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고요. 제2조 정의 1항에는 가족 돌봄 청년이란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제2조 2항은 가족 돌봄 청년 복지란 청년이 돌봄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 제2조 3항은 생활기본수당이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기본수당을 지원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보시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식 개선을 위한 가족 돌봄 청년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4조 생활기본수당 지원 내용을 정의하였고요. 1항은 생활기본수당은 가족 돌봄 청년 복지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항은 기본수당은 가족 돌봄 청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4조 3항 해당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급하되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한다. 여기서 제6조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금융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요 골자 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인데요. 기대 효과로 보자면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 복지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게 하여 가족 돌봄 청년들의 생계, 돌봄, 학업, 성취 등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인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에는 발표자이신 최인아 의원님과 사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답변자가 함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궁금하거나 덧붙일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세요. 더 좋은 안건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분 동안 찬성반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단체 카카오톡방 투표창을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해주세요. 만약 투표에 참여하시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시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빨리 서둘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가족돌봄 청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가족돌봄 청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3표, 반대 2표, 기권 4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등교육기관 학생의 권한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치법제위원회 송무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성무준 의원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준 의원님 그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의원은 오늘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에 관한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17조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성무준 의원입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법 개요. 저희 위원회가 왜 이런 법안을 제안을 드리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저희 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법안 상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로 이제 기대 효과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입법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법 개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학생의 현실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는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부족, 권한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찾아본 문헌에서도 좀 많이 나와 있었고, 또 아까 여론조사 할 때 저희 학생의 임원들 대상으로도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한테서도 많이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애매한 학생의 조항,
오늘 법안에 관련된 것인데요. 현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는 학생회에 관한 내용은 맞으나 학생에 관한 역할 아니면 권한 같은 것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칙으로 정한다라는 이 문구가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회한테 이만큼의 권한을 주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거보다 좀 덜한 권한을 주고 이런 이른바 학교 바이 학교 현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나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네, 두 번째로 설문조사 결과를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회 학교 내 권한 위치에 관련된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전체 학생 중에서 중간 이상부터 크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전체에서 72.4%에 답했으나 이제 학생회를 경험해보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관심 부족을 인한 대표성 상실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재가 크다라고 많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슨 권한 위치가 명시적으로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안 수정 시 추가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가장 크게 나왔던 것이 교장과의 교섭권입니다. 교장과의 직접적인 그 다음에 진짜 바로 이제 교섭을 해서 학생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을 원했었고 두 번째로는 학칙 재개정에 참여해서 정말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학칙을 총학생회나 아니면 학생회 대표자들이 재개정에 참여를 해서 만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근데 이제 순서대로 학교 예산 재정 관련 심사 아니면 학교 교육활동, 학생활동 계획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들이 차례로 있었습니다. 앞선 그 도표가 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에 참여하거나 교칙 수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참가자 두 번째 분께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가자 세 번째 같은 분은 부서회의 같은 사소한 것부터 활발한 학생회를 만들어서 조직 전체가 좀 더 활발한 살아있는 학생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활발한 학생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를 조금 스포일러를 저희가 좀 드리자면 당연하게도 일반 학생의 측면에서 학생의 90.9%가 학생회가 권한이 증진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학교 계획 수립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고 학생이 인정한 진짜 학칙을 재개정하는 등 진짜 학생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해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의 상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부터 학칙으로 정한다까지는 현재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말처럼 학생의 대표성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양 학생 대표는 학교 운영에 관한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참여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교 운영에 관한 얘기로서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독려하는
그런 문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3항은 이제 학교 예산에 관한 내용이어서 이제 학교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예민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3항에다 추가를 했고요.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항 같은 경우는 학교장과의 아까 교섭권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항상 양방향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참여 거부는 꼭 사유를 알려야 하며 설명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학교장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항은 학생회는 이제 학생 활동에 관해 공개하고 학생의 감사 같은 내용인데요.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교원단체에서나 그런 부분,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학생회의 권한 증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학생회가 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분들도 많으셨었는데 이제 그런 학생회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도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였고 가장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학생의 출석 난을 반영이 돼가지고 정말 그 학생회의 권한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의 책임 및 견제 문구 아까 제 5항을 신설함으로써 보완을 선무정 하였습니다. 의원님, 선무정 네. 의원님, 그 시간 제한상 아, 발표를 여기서 멈춰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발표를 드려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에는 발표자이신 성무진 의원님과 사전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답변자가 함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힘들기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율동상위원회 김민성 의원입니다. 우리 아주 또 좋은 안건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 역시도 본 의원 역시도 해당 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 교육 토론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가지고 발제를 해볼까도 고민을 해야 했었고, 실제로 팀을 구성을 하여서 발표를 준비하던 와중에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발표하고 계시는 의안과 비슷한 내용의 의안이 어, 윤영덕 의원님 등 12명의 이름으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해당 법안이 우리 의원님들의 내용 취지와 같은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지금 전해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저희도 본 위원회도 그런 법안 이제 앞선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사를 봤을 때 저희 5항 같은 내용은 좀 빠져 있었다라는 내용을 좀 봐가지고 저희는 좀 차별성을 둬가지고 5항 같은 내용을 일단 추가를 했었고요. 일단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김민성 의원님 재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충분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분 동안 찬성 반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중등교육기관 학생에 관한 징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제적의원 38명 중 찬성 26표, 반대 8표, 기권 4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위원회 명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어,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대표 발의자 명서율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목차는 크게 6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입법 청원안의 내용을 소개한 뒤 입법 청원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관련 법률에 대해 소개한 뒤 심리치료의 필요성, 배제 요건, 그리고 신구문 내조를 마무리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입법 청원안 내용 소개인데요. 제가 청원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착민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치료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정착하기 힘들다는 점을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그 기간 동안에 심리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이는 모든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이 거부할 시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법청원안 제한 이유입니다. 먼저 시각 자료를 여러분께서 보신다면 이 자료는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며 혹은 정착한 후 자살 충동 경험 여부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출처는 코시스 국가통계포털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보를 통계 자료로 만들어서 참고하였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 본다면 1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통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좀 많이 보이는 게 뭐 경제적 어려움과 뭐 외로움과 고독, 직장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이 자살 충동 경험 여부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파악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법 청원안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법률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5조, 22조를 저는 참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4조는 대한민국은 보호 대상자를 인도주의 국가에 특별히 보호한다. 즉, 난민이든 북한 이탈 주민이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어려운 환경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고요. 15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살펴보신다면 거주지에 대한 통일부 장관은 거주지에 대한 적응 교육과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 및 진로 상담 그리고 안내 및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조를 참고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PPT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22조에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점인데 지금 아마 PPT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점으로 대체를 하는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먼저 여러분 85.7%가 얼마나 높은 비율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한 번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정말 자신의 한 목숨을 바쳐서 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의 여부가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이 85.7%가 된다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 사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의 16.4%가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을 후회한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에 휩싸여서 남한 이주를 후회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탈북을 후회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가 65.52%, 사회적 편견 62.07%, 심리적 외로움이 70.69%, 상당히 높은 비율을 다들 차지하고 있는데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가 해당 자료를 좀 정리해 본 그래프입니다. 확실히 좀 경제적 문제, 심리적 외로움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화, 직장 문제 등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권리겠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권리를 누립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및 사회 적응이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학교 폭력이라던가 직장 내 따돌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나 일어나더라도 이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압박감에 대한 치료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면 안정화된 생활을 이어나가며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참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제 요건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는 없고요.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으로 인해서 제정된 법률에 해당되는지도 없습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 위임된 여부도 없고요. 4번, 5번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계례법문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신금원 대조표를 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현행을 보신다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22조의 3항을 좀 개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은 거주지에 전임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전문 상담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통일부 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전문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며 극단적인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 상담사와의 심리 치료를 3년에서 5년적으로 의무적으로 진행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 및 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기 종료가 가능함으로 하고 본인이 이를 거부할 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개정안을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에는 발표자이신 명서율 의원님과 사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답변자가 함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교육위원회 소속 윤수영 의원입니다. 조문을 보게 된다면 심리치료를 의무사항으로 적어두셨는데 이걸 거부 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선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청원안이 모든 북한 이탈 주민을 일괄적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심리치료 이수를 강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심리치료의 옵션을 제공하는 것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지하고 있는 점과 의원님께서 초기에 의도하셨던 바가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살짝 의원님께서 이해하신 부분 좀 다른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의도하였던 부분은 심리 치료를 사실 의무적으로 권유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권유를 하였을 때 본인이 북한 이탈 주민 본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힘을 띠지 않는다는 점을 일단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심리 치료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쉬워졌다라는 배용철 의원님 이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죄송합니다.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마이크 그 선에 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까지 제가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 제가 그냥 하던 대로 중간에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강제성을 절대로 띄지 않고 그냥 권유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권유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권유를 하였을 때 심리 치료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심리 치료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다는 의지와 혹은 자신감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 본인도 거부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사실 권유의 좀 취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수영 의원님 재질의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충분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분 동안 찬성 반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단체 카카오톡방 투표창을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해주세요. 만약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간주됩니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6표, 반대 9표, 기권 2표입니다.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초중등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치법제위원회 고소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이자 위원장인 고수현입니다. 본 의원은 제1체 본회의에 초중등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두 사진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현실과 어느 사진이 더 유사하다고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오른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중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로 뽑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입식 교육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제의 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어떤 주입식 교육을 아직까지도 많이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나 선진국의 선진적인 교육 방식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높은 학술적 성취도와 높은 대학교 순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딴 노벨상이 매우 낮은 기현상을 띠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정치적 교육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성향은 타인에 의해서 선택되게 됩니다. 즉, 타의적 선택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성향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족으로부터 혹은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현재에는 유튜브 그리고 SNS에 특정 정당을 유난히 옹호하는 유튜버나 혹은 특정 정당이 유리한 부분만 보여주는 SNS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심화되면서 확증 평행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쪽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는 아예 배척을 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거나 다른 쪽의 정치적 성향은 아예 틀리다는 생각을 가진 채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 문제인 두 가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첫 번째는 세대 갈등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소통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MZ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이 중 MZ세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MZ세대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세대 갈등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MZ세대는 이전까지 있었던 X세대, 밀레니엄 세대가 가져왔던 어떤 기성인들의 질서에서 벗어나 본인들의 의사를 마음껏 표출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을 마음껏 제시하는 사람들을 MZ세대라고 부르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MZ세대는 그저 어떠한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그 연도 사이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부르는 용어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매체에서는 MZ세대를 사회의 저항적인 인물들로 표현하고 윗세대와 대화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름으로서 포장을 하되 그들 스스로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역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대통령 혹은 총선을 봤을 때 TK 그리고 영호남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구 경남과 영호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느냐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이 색깔이 굉장히 극명하게 걸리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역사가들이 말하길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때부터 어느 정도 이어왔던 지역 갈등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갈등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본인의 정치적 성향 혹은 본인의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가족, 유튜브, SNS로 인해서 확증 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을 세우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더욱더 심화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교육은 부재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도덕 과목, 그리고 사회 과목, 중학교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는 정치의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치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과목 같은 경우는 추상적 접근법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가르치거나 어떠한 체제에 대해서 정의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정치적 개념이나 정치 체제 같은 경우는 그 정의 자체로는 특정한 정당성을 띄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정의는 해당 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그 체제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 찾아냈던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정의를 배워보고 그 당시 상황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교육은 그런 부분을 일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더 이상 논의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교육 외에 본인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교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작용 그리고 토론이 없는 수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업은 어느샌가부터 손을 들고 발표하고 본인의 의견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보단 묵묵히 공부하고 혼자서 쉬는 시간에 공부한 후에 시험 성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높은 교육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착각하게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교육도 해당 방향을 목적으로 설정하면서 더 이상 교육에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것이 주입식 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입법 청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의 세대 갈등 그리고 지역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더 다양한 정치적 색깔 그리고 더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에 필요한 정치적 선진국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요는 교육기본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학교 교육에 관한 개정, 제12조 학습자에 관한 개정, 제17조의 7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이 입법청원안의 본질적인 목적은 교육제도 마련의 법적 뒷받침입니다. 사실 정치법제위원회 내부에서 이 청원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보았습니다. 과연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 것이 맞을지, 그리고 그 과목을 만약에 진로 선택으로 편제하겠다면 어떤 과목을 줄여야 하고 어떤 식으로 늘려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법적 조항보다는 그 아래 있는 대통령 명예나 혹은 조문 같은 경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입법 청원안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게 되었고, 이 대신에 교육기본법에 있는 교육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에도 정치교육 그리고 민주시민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이 입법 청원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행 제9조 학교교육은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른쪽 신설과 같이 제3항에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12조 학습자, 발표 시간 왼쪽이 1분 현행, 남았습니다. 네? 발표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네네. 맞춰주시기 오른쪽이 바랍니다. 신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의식의 확립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및 현실의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육성, 그리고 미래 투표율의 증가, 그리고 세대 갈등, 지역 갈등과 같은 고질적 문제의 해결,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도출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한국 정치 환경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주하기 전까지는 희망인지 절망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정치를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새롭게 교육하고 그들의 의견을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에는 발표자이신 고수현 의원님과 사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답변자가 함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입법 청원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입법 청원안에 대해서 진행하였을 때 약간 문제점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교육 제도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좀 일부 정치 선영을 지닌 편향된 교사가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겠지만 뭐 최근에 광주의 뭐 백모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뭐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든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됨으로써 정치적인 편향 교육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곧 기숙사 점호가 있어서 방송 나와서 잠깐 마이크 끄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많은 토론 대회에서나 실질적으로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뉴스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2005년생인데요. 이 2005년생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정치적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촛불 집회라는 사건도 봤고 그 이후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여러모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100% 막을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만약 지금처럼 어떤 학생들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고 선생님들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교육 과정으로도 어느 정도의 정치 평행적인 대사나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것을 과연 가만히 묵과할 정도의 수준이냐, 그 정도의 민주시민 의식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정치의식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주관적인 의식이나 본인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요. 어떤 신고의식이 굉장히 투철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것 자체도 어떤 정치적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만약 어떤 그런 일부 선생님들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정치적 교육이 더 축소된다면 미래에 나가서 그 학생들은 그 선생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올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학생들이 어떤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에 있어서 더 다양한 세대들을 이제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런 학생들이 필요한데 언제까지고 단순히 일부 선생님들의 문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더 이상의 진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치 교육 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준 의원님 대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답변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충분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분 동안 찬성반대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초중등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0표, 반대 4표, 기권 3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4대 청소년의원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의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자유발언은 김동건 의원님께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혹은 시민 저항운동에 대해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14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동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미얀마 시민분들께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지지 공동성명을 발표해보면 어떨까 하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 시민들은 3년째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여 목숨 바쳐 자국의 민주주의를 정립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본 의원들이 나서면 어떨까 합니다. 따라서 의원분들의 지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얀마 시민분들께 힘을 보태드리면 좋을 것 같아 발언하는 바입니다. 부가적으로 본 발언은 그 어떠한 정치적 편향 및 의견 없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의원님께서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위원회 김민성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식인 이번 제3자 변제안을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역사 교육의 의미를 지워버리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지워버리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법리적 해법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나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지지하고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해당 내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역사 교육을 받은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는 명백히 일본을 전쟁 범죄 가해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아야 할 곳은 그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의 전쟁 범죄 가해국인 일본 정부와 그들의 동조한 일본 전범 기업들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의 의미는 단순한 재물의 의미가 아닌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에 대한 징표인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 정부는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사과받을 권리를 우리나라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들을 지킨단 말입니까? 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고 그것이 바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유일한 묘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를 배반하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진정성 있는 의문을 제기하며 역사를 배반하고 민족을 배반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조장하고 있는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해당 발언은 결코 그 어떠한 정치적 논쟁거리, 당파적 긴장 상태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이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 속의 역사적 사실에 반하고 있음을 알리며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자들이 의미하는 미래는 곧 죽음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해당 정책의 내용이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향방이 우리가 배운 내용에
있어 괴리감을 들게 하는 방향임을 우리가 직접 역설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모두 힘을 합쳐 함께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지 부의장님의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부의장입니다. 제14대 청소년 의원 제1차 본회의는 제적 의원 71인 중 출석 의원 40인으로 개의하였습니다. 제2일 의안은 청소년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한 교육부 산하기관 대상 감사위원회의 전문 인력 구성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최혜령 의원의 제안 설명 후 김동건, 주연지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찬반 표결은 찬성 30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2의안은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상정한 하나원 보호 대상자 확대를 위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조윤서 의원님의 제안 설명 후 성모준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찬반 표결은 찬성 21표, 반대 16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3의안은 청소년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한 고등학생 무상급식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으로 김수미 의원의 제안 설명 후 명서율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찬반 표결은 찬성 18표, 반대 20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제4의안은 통합위원회에서 상정한 다문화 가정의 지원 범위 강화를 위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 개정안으로 지승인 의원의 제안 설명 후 김시율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찬반 표결은 찬성 25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5의안은 통합위원회에서 상정한 가족돌봄 청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가족돌봄 청년법 제정안으로 최인하 의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표결은 찬성 33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6의안은 정치법제위원회에서 상정한 중등교육기관 학생에 관한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성무준 의원의 제안 설명 후 김민성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찬반 표결은 찬성 26표, 반대 8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7의안은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상정한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명서율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윤수영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찬반 표결은 찬성 26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8의안은 정치법제위원회에서 상정한 초중등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으로 오수연 의원의 제안 설명 후 박태준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찬반 표결은 찬성 30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의 회의록 낭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제14대 청소년 의원 제1차 본회의는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 3개월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면서 참 뿌듯하고 동료 의원님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와 멘토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학기 중에는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캠페인을 기획하여 운영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4대 청소년의원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선포합니다.